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를 해. 남자친구 김 씨에게 너 만나러 갔다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대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내려다 주었고 개찰구 통과하는 거까지 나 봤다. 각 역의 CCTV를 통해서 유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실패했어요. 경찰이 쎄한 느낌을 가졌대요. 신고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언니가 문자를 딱 받았어요. 네.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무슨 뜻이야 이게? 요런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SOS일까요 이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라도 모지의 광주예요. 자발적 가출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경찰 강력범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났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7년 1월 30일입니다. 한겨울이네요. 예. 네, 화요일 날에 그날이 네, 네. 대구 성서경찰서에 유모 씨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28세 된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면서 신고를 해. 집을 나간 시간은 언제입니까 했더니 3일 전이에요. 1월 27일 날 토요일 날 나갔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김 씨예요. 32살. 네. 직업은 군인입니다. 중사입니다. 중사. 계급이. 네. 모 사단의 의무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여성이 지금 요 소식도 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없다? 제일 먼저 유 씨 그 여동생이 만나러 갔다는 남자친구 김 씨에게 너 만나러 갔다는데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자친구 유 씨가 나를 만나러 27일 날 고양시로 왔다.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여자친구가 대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날 1월 28일 날 일요일 날 오후 7시경에 이제 간다고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다 주었고 개찰구 통과하는 거까지 나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서울역에서 동대구역에 이르기까지 각 역의 CCTV를 통해서 유 씨 행방을 추적했지만 실패했어요. 경찰이 쎄한 느낌을 가졌대요. 신고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났어요. 2월 2일 날 금요일 날이에요. 언니가 문자를 딱 받았어요. 네. 여기 전화도 같아. 지한지 잘 모르. 무슨 뜻이야 이게? 요런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SOS일까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을 해보면 여기 전라도 같아. 아니, 그렇게 많이 저도 느끼네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 두 번째는 여기 전화도 같아. 전화. 천하는 아니고 지하인지 잘 지하 모르겠어.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두 가지 해석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유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전라도 모지의 광주예요. 경찰 뜨끔뜨끔하죠. 자발적 가출은 아닌 거죠. 이때부터 경찰 강력범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는 불특정인을 노린 어떤 범죄자의 소행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진정한 구조 요청 메시지 가능성도 아닌 걸로 보여요. 이거 수사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범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네. 첫 단계 범죄라고 경찰들이 인정하는 단계부터 남자친구가 제1용의자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요. 지가 움직인 동선을 진술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진술 동선을 따라서 가는데 CCTV에 왜 지도 안 잡혀?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요상하게 본 것 같아요. 경찰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두는 거는 남친이고요. 또 그의 행적을 조사하는 건 공식이고요. 그런데 걔 집은 고향 일산시 소재의 다세대 주택인데 네, 네. 관사로 보입니다. 남자친구의 당시 그 위치를 휴대폰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네, 네. 그때 일산에 있는 집에 있는 걸로 집으로 딱 나와. 나와. 이러면 경찰이 당장 추궁할 건 없어요. 네. 유 씨 행적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뒤에 네. 이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훈련도 가고 평소하고 다름없는 생활로 특이한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경찰이 답답해졌어요. 둘이 어떤 경위로 경로로 만났는지 둘이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탐문 수사를 해요. 동료로부터 유 씨를 소개받아가지고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던 사이. 아, 결혼을 전제로.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만남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 씨 여성이 아주 심한 건선 피부염을 온몸에 앓고 있어요. 이거를 얘가 알고 나서부터 김중사가 자주 싸움이 시작됐어요. 유 씨 입장은 이 피부병 때문에 자기 이 김중사가 결혼을 자꾸 회피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진짜로. 예.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1월 27일 날 이제 유 씨가 네. 결혼과 관련해서 담판을 짓기 위해서 간 거예요. 현재로서는 김중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 네. 김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다가 이게 적중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 일산에 있는 모처에서 수상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 물건이 믹서기입니다. 집에서 쓰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정제도 구입합니다. 세차하려고 샀대요. 그것도 또 말은 네. 되네요. 그리고 소를 샀어요. 화장실 닦으려고 샀대요. 톱을 샀습니다. 이건 부대에서 나무 자르려고 샀대요. 근데 그러기에는 각각 말은 되죠. 근데 네 개를 합쳐봅시다. 믹서기, 세정기, 솔, 톱. 어휴. 그때부터 경찰은 네. 거의 멘붕 가서 아. 일단은 그 물건 산 거 확인은 필요하잖아. 만약에 이게 시신 훼손행위를 했다면 그 장소는 김중사의 집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김중사의 집 화장실을 감식합니다. 결국은 현은 반응이 나와버렸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김중사 바로 소환이에요. 네. 2월 14일이에요. 그때가. 네. 의외로 김중사가 바로 자백해버려요. 제가 시신 훼손 처리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죽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날 와가지고 결혼 문제 때문에 나하고 엄청 다투고 화가 났어요. 서로 틀어졌어요. 근데 유양이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음독 자살을 해버렸어요. 군인 신분에서 내 집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와버리면 누명 쓸 게 걱정이 돼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시신을 도망내갖고 은밀히 처리하기로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게 제가 잘못된 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논리에도 안 맞지 이거. 아예 말도 맞지. 안 되는 소리 씨부리고 있는 거지. 네. 솔직히 말해서 80토막인데 살점은요 믹서기로 처리했어요. 갈아버리고. 뼈 조각은요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고향 그 일산 네. 부대 인근 야산 등 9곳에 매장 또는 유기했어요. 공중화장실 변기 속에다도 집어넣고요. 못된 놈. 맨홀 속에도 집어넣고요. 아이. 예? 이 추후에 전부 다 경찰이 수고했어요. 그나마 뼈라도 수고했어요. 진짜 나쁜 놈. 국가수에서 당연히 부검 결과 왔겠죠. 네. 머리 뒤편 후두부라고 그러죠. 후두부. 여기에 타격흔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타격이 먼저 입고 난 이후에 살해한 걸로 보여요. 전라도 지역에서 보낸 그 피해자 유 씨의 문자. 네. 요거는 김중사 요놈이 지 휴대폰은 집에다 놔두고 피해자 그 휴대폰으로 가서 문자한 거예요. 수사혼란 목적, 즉 말하면 네. 납치로 몰고 가기 위한 거예요.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살했다는 게 깨지죠. 경찰들은 그 당시에 이게 때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약물 주사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음독 자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이 아니 살이 있고 장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근데 또 물론 약물 성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먹었는지 억지로 뭐 강제로 먹였는지 또 이건 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김중사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얘가 인터넷 검색한 거를 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자살 방조가 나옵니다. CCTV 보존 기간. 아, 찍힌 안 찍힌 그거. 그것도 검색을 했어요. 이거는 김중사 살인 및 사체 훼손, 사체 유기의 정황을 대변하는 걸로 봐도 무방합니다. 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가서 보강 수사를 거친 다음에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1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네. 유 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 즉 말하면 약 먹은 걸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1심 이제 보통군사법원에 몇년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 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아이고 뭐야. 당연히 이제 항소가 들어갔죠. 2심은 어떤 판결이 났냐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다. 시신의 이 이빨 네. 이 두 개가 이렇게 위로 올려져 있어요. 네, 네. 하늘 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서 약을 먹었길래 막 발작을 하더니 약 먹고 그래서 혀를 깨물지 못하게 지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넣었다 뺐는데 그 바람에 이가 이렇게 위로 하늘로 솟았대. 그 주장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하는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 말도 안 된다. 네. 믿기 어렵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불상의 방법으로 유 씨를 살해했다. 네.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해버린 거예요. 아유 잘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 가죠. 2008년 4월 4일이에요. 네. 1년 뒤입니다. 1년 뒤네요. 예.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네. 이게 직접 증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지.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시신을 80여 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네.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이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확정. 넌 살인이야 이렇게 된 거네. 결국은 이 자식은 살인범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아하이.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감식을 했는데 네. 이거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비공개 현장 네. 감식이 진행됐어요. 네, 네. 유가족 중에는 유 씨 형부만 참석을 했고요. 김중사 요놈은 그 군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서 순순히 대답을 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유정이보다 훨씬 앞섰던 더 학제 같은 어떤 잔인한 시신 처리의 어떻게 보면 대명사예요. 대명사. 네. 육군 중사 애인 토막살인 사건 예. 330회로 아유, 그 고인의 진짜 명복을 너무 명복을 진짜 빌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시신의 일부라도 수고할 수 있는 범위를 다 수고를 했어요. 아유, 근데 수사진이 수사를 너무 잘했네요. 예, 뼈만 찾았다는 게 문제지. 뭐 살은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이놈이. 예. 예. 근데 이제 살도 일부는 찾았죠. 변기로 내려간 거는 일부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 새끼는 천벌 받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천벌 받을 겁니다. 네. 예, 대한민국 살인 사건 330회.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우, 잔혹하게 잘 다뤘습니다. 고생했습니다.